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에서 교육 담당하고 있는 정혜주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딱 풀리는 수학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딱 풀리는 수학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보고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단평가 분석 보고서, 중간평가 보고서, 단원평가 보고서, 교재 마무리 보고서, 메타인지 이해 보고서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보고서 하나하나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볼 보고서는 진단평가 분석 보고서이고요. 우리 진단평가 분석 보고서는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치렀을 때 어떻게 응시를 했는지 그 응시 내역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영역별로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함으로써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모님께 우리 이 친구는 어떤 영역이 강하고 어떤 영역이 살짝 부족합니다. 부족한 영역을 이렇게 우리 학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라는 형태로 안내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담 용도로 한번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진단 결과라는 탭이 있고요. 이 진단 결과 탭에서는 우리 학생이 응시했던 그 진단평가 문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맞췄고 어느 정도 정답률인지 그리고 이 점수에 대해서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우리 총 60문제를 응시를 했는데 54문제를 맞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답률은 90% 정도를 차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딱 풀리는 수학은 홉, 스텝, 점프라는 전용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3가지 수준 중에서 어떤 수준이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라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그 교재의 선정 기준을, 점수 기준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점까지는 홉 교재를 사용을 하고 76점부터 90점까지는 스텝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91점부터 100점까지는 점프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진단 범위라고 해서 우리 각각의 단원들에 대해서 몇 문제를 맞췄고 성취도는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 진단평가 같은 경우에는 학기 진단평가로 응시를 할 수가 있고 방학 진단평가로 응시를 할 수가 있었죠. 학기 진단평가로 응시를 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단원당 10문제씩 들어가 있고 그 1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학 진단 평가의 경우에는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전체 단원을 30문제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이가 있었다라는 점 원장교육 때 다들 들으셨을 거니까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면 영역별 분석이라고 해서 크게 내용 영역별 분석, 행동 영역별 분석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그래프 형태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우리 내용 영역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는 크게 5대 영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된 1학년과 2학년의 경우에는 4대 영역으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4대 영역 또는 5대 영역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어떤 영역에서 좀 학생이 잘하는지, 어떤 영역이 좀 부족한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측정 영역처럼 해당 학년이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영역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동 영역별 분석 그래프도 함께 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영역이 강하고 어떤 영역이 부족한지 그래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그래프에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은 없는데 혹시나 다른 학년이나 다른 범위로 선택을 했을 때에는 행동 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각 영역별로 총 몇 문제가 나왔고 학생이 맞춘 정도는 몇 퍼센트인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 해설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문제별 채점 결과이고요. 학생들이 1번부터 끝번까지 응시했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맞췄고 틀렸는지, 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주요 개념은 어떤 거였는지, 그 문제의 난이도는 어땠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까지 각 문제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활용을 해서 입회 상담하실 때 이 학생의 현재 수준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학생의 앞으로의 학습 방향은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간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중간평가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이 중간평가를 어떻게 응시했는지 그 학생의 응시 내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차시별로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갖고 있는지 분석 결과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함께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중간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활용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평가가 응시된 직후에 바로 가정으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평가가 응시될 때마다 다 출력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누적 관리 진행해 주시다가 우리 교재 한 권이 딱 끝났을 때 이 보고서를 함께 가정으로 모아서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의 상황에 맞게 우리 원장님의 재량껏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평가 결과라는 탭이 있고요. 총 문제,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췄는지, 그리고 총 점은 몇 점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해 있는지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75점까지는 보통 수준이다. 76점부터 90점까지는 우수 수준이다. 91점부터 100점까지는 최우수 수준이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93점이기 때문에 90점 이상이기 때문에 최우수라는 배지를 받았습니다. 라는 걸 그림으로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차시별 성취도라고 해서 우리 중간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4차시 또는 3차시 또는 5차시 이렇게 그 대단원에 대해서 중간 정도에 위치했을 때 보는 평가입니다. 중간평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차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차시별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보여드리고 있고 성취도로 함께 학생의 수준을, 학생의 위치를 표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시를 보시면 1차시는 4문제 출제가 되었고 2차시는 7문제, 3차시는 9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이걸 보시면서 총 20문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차시 내용, 그리고 2차시 내용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각 문제별로 어떤 문제를 맞췄고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문제별로 배점도 함께 볼 수가 있고 그 문제의 유형이 단답형이었는지 또는 서술형이었는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차시별 성취도 결과를 활용을 하시는 방법은 각각의 차시별로 어떤 학생은 2차시가 살짝 부족하고 어떤 학생은 3차시가 살짝 부족하고 이렇게 특정 부족한 차시 또는 특정 부족한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하신 다음에 추가 자료를 활용하셔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시가 86%로 가장 부족한 성취도를 띄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원장홈에 가시면 자료실도 있고요. 오답 노트 메뉴도 있고 그리고 학생 화면에 보시면 뭐 모두의 연산이라든지 또는 학습 놀이터에 들어가시면 학습 영상과 학습 게임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메뉴들을 활용을 하셔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평가 문제별 채점 결과라는 페이지가 있고요. 각각의 문제별로 학생들이 이 문제를 맞췄는지 또는 틀렸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배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서술형인지 단답형인지 보여줌과 동시에 당연하지만 각각의 문제별로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지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함께 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중간평가의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가 3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이 3문제에 대해서는 원장홈에서 원장님께서 직접 채점 결과를 부분 점수를 입력해 주셔야만 보고서가 발급이 되고 그리고 총점이 기입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보고서는 단원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단원평가 보고서의 큰 특징은 우리 학생이 단원평가를 대단원 하나가 끝나면 응시를 하게 되는데 그 응시 내역과 이 학생이 수준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 결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대단원 평가가 끝났을 때 보고서를 바로 출력을 하셔서 가정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평가의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다 누적을 해 두셨다가 집에 함께 여러 보고서들을 함께 누적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단원 안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계학습을 할 수 있는 단원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배우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배웠던 연관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울 이 내용을 참고해서 학생별로, 학생 수준별로 복습을 진행을 하거나 선행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원평가는 대단원 하나가 끝나게 되면 교재에서 단원평가를 학생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시 결과값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의 수준별로 그리고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하는지 어떤 부분이 강하고 부족한지 분석 결과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단원평가 하나 끝난 다음에 바로 가정으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또는 중간평가 보고서랑 같이 누적해서 갖고 계시다가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함께 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특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 원장님들께서 대량껏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고서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단원 안내라는 챕터가 있고요. 이 단원 안내라는 챕터는 학생이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생이 복습을 할 수도 있고요. 선행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안내되는 내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밑에 있는 평가 결과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요. 평가 결과라는 탭에서는 총 20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고 그래서 총점이 몇 점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평가 성취도라는 그래프를 통해서 총 100점 중에 친구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그래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보고서가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75점까지는 보통 수준, 76점부터 90점까지는 우수 수준, 91점부터 100점까지는 최우수 수준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89점이기 때문에 우수라는 배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점수, 평가 결과 데이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이 점수에 따라서 단원 안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습을 해야 되는 친구인지 또는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인지 아니면 그냥 현행을 꾸준히 유지를 하면 괜찮은 친구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복습이나 현행이나 선행 중에서 하나를 진행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 각 문제별로 채점 결과 보여드리고 있고요. 각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맞췄는지 틀렸는지, 그리고 배점은 몇 점인지, 문제 유형은 단답형인지 또는 서술형인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문제의 수준과 해당하는 행동 영역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점 결과 데이터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학생이 틀린 문제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개념이 좀 덜 이해가 됐는지 어떤 개념이 좀 부족한지를 한번 활용해 주시고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드릴 부분은 우리 18번부터 20번까지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서술형 문제는 원장 홈에서 직접 부분 점수를 입력해 주셔야만 결과값이 반영된다. 총점이 나오고 결과 보고서를 발급하실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수준별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총 20문제 중에서 개념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기본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응용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심화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 이렇게 크게 4가지 수준으로 문제를 분류하고 있고요. 지금 보이시는 적혀있는 숫자는 정답 문제 수입니다. 그래서 기본 수준 같은 경우에는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7문제를 맞췄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응용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 9문제가 나왔는데 7문제를 맞췄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행동 영역별 성취도라는 메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학 문제에 대해서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문제를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 보여주고 있고 성취도도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과값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보고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함께 살펴볼 보고서는 교재 마무리 보고서이고요. 우리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말 그대로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그 한 달간의 학생의 전체 학습 내역을 요약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수준별 교재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교재 한 권이 끝났을 때 출력하셔서 가정으로 함께 보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회 초기 원생이다. 뭐 이번 달에 처음 입회를 했다. 또는 저번 달에 처음 입회를 했다. 라고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학부모와 직접 초기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학생들의 한 달간의 학습 내역을 담고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주요 학습 요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주요 학습 요약은 한 달간의 학습 데이터들을 요약해서 수치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 교재 평균 학습 시간은 몇 분인지 유형 완성이라고 해서 우리 수준별 교재에 문제 푸는 단계들이 있었죠. 유형 완성 단계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의 평균적인 정답률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리고 교재 가장 끝단에 보시면 우리 홉 교재와 스텝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평균 정확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우리 온라인으로 채점이 가능한 차시에 대해서만 결과값이 반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유형 완성 파트를 보시면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응용 파트, 심화 서술형 파트 이렇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심화 서술형 파트는 온라인으로 채점이 불가하고 교사가 직접 채점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홉 교재와 스텝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 파트가 있는데 한번 밑에 자세히 보시면 도형과 관련된 파트들은 QR코드가 없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QR코드가 없고 선생님께 확인받으세요 라는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의 경우에는 온라인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에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연산기초 대신에 서술형 문제가
교재 끝단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온라인으로 채점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어요. 이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는 이전에 학습했던 이력이 있을 경우에, 이전에 학습했던 교재가 꾸준히 몇 권씩 있을 경우에 그 교재랑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소되었는지 또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향상되었는지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평가 결과 요약 페이지가 있고요. 우리 교재 한 권에는 굉장히 다양한 평가들이 있어요. 중간 평가도 있고 단원 평가도 있고 호 마무리 평가 그리고 총정리 평가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평가들의 평균 점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이전 교재 대비 데이터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수준의 위치에 있는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75점까지는 보통 수준이고 90점까지는 우수 수준, 100점까지 최우수 수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위치하는지 배지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함께 보시면 주요 학습 상세 분석이라고 해서 우선 첫 번째로 스마트 교재의 학습 시간 분석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시별로 학생들이 1차 시에는 몇 분을 학습했고 2차 시에는 몇 분 학습했고 15차 시에는 몇 분을 학습했는지 꺾은 선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적인 시간 범위를 벗어나는 차시가 있을 경우에 학생이 집중을 안 했거나 또는 좀 대충대충하고 학습을 끝냈거나 하는 걸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차시를 그 특정 차시를 확인해 주시면서 어떤 부분을 혹시나 보충해 줘야 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줘야 되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단원별 유형 완성 활동 분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재 마무리 보고서는 교재 한 권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두 단원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겠죠. 각각의 단원별로 총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지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유형 완성 문제별 오답 개선율 분석이라고 해서 학생이 맞춘 문제랑 틀린 문제가 있을 건데 틀린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결과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도전에서 맞은 문제가 126문제이고 그럼 틀린 문제가 18문제가 있겠죠. 그 18문제 중에서 스스로 해결해서 실력 성장키로 스스로 해결해서 맞춘 문제가 16문제. 그리고 실력 성장키로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서 성장 코칭까지 받은 문제는 2문제입니다. 라는 걸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틀린 문제의 수, 그리고 재도전 과정에서 스스로 맞춘 문제 수, 그리고 성장 코칭을 받은 문제 수, 이렇게 수치로 한눈에 보실 수 있다라는 게 교재 마무리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면요. 연산기초 정답률 분석이라고 해서 교재 끝단에 보시면 혹교재와 스텝교재의 경우에는 연산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률을 그래프로 함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채점이 불가한 도형 파트라든지 또는 점프 교재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본격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페이지이고요. 각각의 단원별로 중간평가랑 단원평가가 제공이 되는데 중간평가와 단원평가의 결과치들 함께 보여주고 있고 그 평가 문제에 대해서 틀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총 평가 문제가 100문제였는데 거기서 틀린 문제가 9문제라고 합니다. 그 9문제에 대해서 맞출 수 있지만 틀린 문제, 그리고 몰라서 틀린 문제 두 가지의 이유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맞출 수 있지만 틀린 문제의 경우에는 학생이 실제로 처음에 틀렸는데 실력 성장키를 통해서 다시 본인 힘으로 스스로 해결한 문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틀린 문제는 실력 성장키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틀려서 성장 코칭까지 진행된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답 문제를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진행하실 때 함께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보고서는 메타인지 이해 보고서입니다. 우리 메타인지 이해 보고서는 한 학기 학습이 종료가 되었을 때 보고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 학기 동안 3개월 동안 학습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진행했는지, 그리고 학습 결과 데이터들은 어떠한지, 그 과정과 결과값을 총정리하는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타인지 이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출력하셔서 가정으로 보내는 걸 꼭 권장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다른 보고서들은 가정에 보내지 않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꼭 이 보고서를 가정으로 보내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내시면서 또는 학부모님과 3개월 단위로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학생이 앞으로 학습 방향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은 우선 자기주도력, 메타인지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친구가 3달 동안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학습 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 자기주도력 학습 배지의 경우에는 우리 학생 화면에 보시면 스마트 교재 학습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거예요 라고 설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설정한 시간대에 학생이 시간을 잘 지켜서 학습을 진행을 하면 학습 계획을 잘 실천했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함께 나오게 되고요. 오른쪽에 메타인지력에 대한 배지의 경우에는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배지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력 성장키랑 성장 코칭으로 해결한 문제가 많았다 라고 하면 코칭 배지가 부여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의 결과값에 따라서 부여되는 배지는 다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학습 성취도라는 메뉴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3달 동안 3권의 교재를 학습을 했을 건데 그 교재에 대해서 평가가 있었을 겁니다. 교재마다 평가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3권의 교재의 평가에 대한 평균 점수 보여주고 있고요. 성취도도 어떤 수준의 위치를 하는지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점까지는 보통 수준, 90점까지는 우수 수준, 100점까지 최우수 수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사용한 것들, 해당하는 단원들, 그리고 학습한 기간들까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를 하는 페이지입니다. 우선 학습 계획, 실천력이라고 해서 앞에 보셨죠? 앞에서 자기주도력이라는 학습 배지 나온 거 한번 보셨을 건데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결과값을 지금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계획 실천력이 94%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획대로 지킨 게 33번 중에 31번, 그리고 계획을 지키지 못한 게 33번 중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함께 보시면서 학생이 어느 정도 계획을 지켰고 어느 정도 계획을 못 지켰는지를 함께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메타인지력 분석이고요. 이 메타인지력 분석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 배지의 내용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학생들이 3권의 교재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을 건데 그 문제별로 메타인지력을 분석하는 그래프이고요. 보시면 보라색으로 첫 도전에서 해결한 문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초록색으로 재도전에서 실력 성장키로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성장 코칭으로 해결한 문제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색깔로 좀 직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성장 코칭으로 해결한 문제가 많은지 또는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많은지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원별 메타인지력 분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알기 쉽게 색깔로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코칭받은 문제가 많은지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많은지 한번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단원별로 지금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원에서 코칭 문제가 좀 많은지 어떤 단원에서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많은지 함께 확인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 코칭으로 해결한 문제가 많은 부족한 부분의 경우에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글로도 함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밑에 노합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학생이 틀린 문제가 총 64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29문제, 코칭으로 해결한 문제가 35문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와 그래프까지 함께 보여주시면서 학부모 상담하실 때에는 우리 학생이 틀린 문제가 처음에 몇 문제였는데 스스로 해결한 문제가 몇 문제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학습 성취도 분석이고요. 이거는 단원별로 1단원부터 6단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각 단원별로 어떤 단원이 성취도가 좀 높고 어떤 단원이 성취도가 좀 낮은지 이해도가 좀 부족한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좀 낮은 부분, 이렇게 2단원이나 5단원 같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함께 학습 놀이터도 있고 학습 영상, 학습 게임 모두의 연산 그리고 자료실이나 오답 노트까지 다양한 추가 자료들을 활용해서 보충 학습을 진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역별 분석이고요. 이 영역별 분석은 진단평가 분석 보고서에도 똑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당 학년이나 단원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가 아예 출제되지 않는 영역도 한두 개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동 영역별 분석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출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낮은 성취도를 보인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 자료를 통해서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끝단에 선생님의 조언란을 작성해 주실 수 있는데 이 조언란은 작성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시고요.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300자 내외로 기입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